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이 우주산업 관련주 중에서 이제 AP 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또 마침 이 누리호가 발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투자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AP 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시가총액은 2315억 원의 종목이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로는 429위, 외국인 보유 지분이 1% 미만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갈 때 크게 영향받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업을 좀 살펴보면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성 시스템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통신 단말기의 수요처는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위성 시스템 사업 부문의 수요처는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체크만 좀 해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이 우주산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처럼 우주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피하게 영역이 넓혀져야만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장주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향후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투자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단 오늘 누리호 발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주산업 관련주들의 이런 추세 전환이 기대되는 시점이고, 그 관련주로서 AP 위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국내 기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주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위성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위성의 이런 엔진이라든지 이런 항법 시스템들이 전부 또 미사일의 기술력과도 연결이 되고, 전부 다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정밀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의 관심도가 오늘 이후에는 상당히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이 관련주로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모멘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누리호가 발사가 돼서 그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 기사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누리호가 무사히 고도 650km 통과한 뒤에 위성 모사체 분리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300톤급 추력을 자랑하는 누리호 1단은 발사 2분 7초 뒤에 고도 59km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그리고 4분 34초 만에 2단이 또 분리가 됐죠. 2단 분리가 되고, 그리고 3단 엔진이 연소된 뒤에 위성 모사체 분리에도 성공했다. 사실상 아주 성공적으로 발사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가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해낸 국산 1호 로켓이에요. 기존에 발사 성공했던 위성들은 뭐 러시아라든지 혹은 뭐 다른 나라들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위성들이었고, 자체 개발로 성공한 것은 이번에 누리호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보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약정이라고 하죠.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런 아주 거대한 사업인데, 이 아르테미스 약정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향후에 선진국들이랑 우주 산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우주산업 관련된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기술들이고, 실제로 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이내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위성을 독자 기술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 나라들만 모여있는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는 것을 상반기에 이제 서명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테미스 약정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약정은 미국이 1970년대에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50년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이에요. 그래서 아무 나라나 여기에 공식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9개국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10번째로 참여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올해 상반기에 했던 그 아르테미스 관련된 서명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계기로 또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 연구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기회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국내 우주산업 관련주들에게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특히 우주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 저궤도 위성에 상당히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5G가 아닌 6G 기술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차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의 이 정보 송수신 장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끊임없는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지상에 설치한 이런 지상에 설치한 통신망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은 이 아무래도 지형에 따라서 전파가 가는 곳이 있고 안 가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게 저궤도 이 위성에서 송수신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우주에서 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지형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의 필요성이 향후에 굉장히 증가가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보면은 AP위성이 우주선 추진 시스템 개발 착수해서 2026년 말에 개발 완료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주요 내용 보면 AP위성이 총괄 연구기관으로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한국과학기술원이 세부과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2026년까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저궤도 소형 위성용 기술, 전기 추력기 기술이랑 거기에 이제 위성 본체의 무게를 절감하고 탑재체 용량 증가 및 발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고출력, 고신뢰도의 전기 추진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저궤도 소형 위성용 전기 추력기라고 나와 있죠. 저궤도 위성 관련된 기술이 이미 AP위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더 이제 다듬기 위한 그런 연구라는 건데, 이 내용대로 저궤도 위성 관련된 기술이 일단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위성 산업의 성장함에 있어서 저궤도 위성 시장의 선점이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인데, 저궤도 위성은 저지연 서비스 구현, 그리고 위성 크기 소형화, 그리고 다수 위성 동시 발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군집위성 그물망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죠. 이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우주 인터넷 서비스랑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6G 등의 핵심인 위성은 고도에 따라 통신 특성이 달라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저궤도가 상당히 필요성이 증가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의 화두는 저궤도 위성 사업입니다. 우주 산업은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이 저궤도 위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AP 위성이 향후에 굉장히 관심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지금 우주산업 관련 중 성장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성장주로 분류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멀티플이 상당히 높게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P위성은 상당히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향후에 수익성도 개선이 된다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에도 보면은 AP위성의 올해 연간 실적은 작년보다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년에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6.2% 줄어든 117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위성 제조 부분 매출이 늘었지만 고마진 위성 단말기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AP위성의 올해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9.6% 늘어난 2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한 51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상반기 부진했던 위성 단말기 사업 부분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에 전사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쭉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이 내년에 코로나 완화 시에 위성 단말기 납품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다소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종목의 주가가 뭐 굉장히 높다는 아닙니다. 시총이 지금 2315억인데 지금 예상되는 그런 수익 구조나 혹은 향후에 수익성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죠. 400억, 450억 정도 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증가할 거라고 하고, 순이익의 증가세만 확인이 돼서 흑자 전환만 확인이 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AP위성의 투자 모멘텀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주산업 관련주들의 추세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향후에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 우주산업과 관련된 뭐 연구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향후에 굉장히 필요성이 커지는데 이럴 때 관련 기술이 유효한 AP위성의 시장 관심도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향후에 이제 수익성만 개선될 수 있다라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AP위성의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올해 이제 1월부터 해서 급등이 한번 났었어요. 그때 미국의 이제 버진 갤럭틱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나면서 AP위성이 7,000원대에서 23,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상당히 급격한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바닥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고 오늘 아주 좋은 또 주봉상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지속적으로 이 무거운 지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또 방향성이 한번 크게 정해진다면 전고점 근처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해도 이 매물대가 좀 두껍게 쌓여있는 2만원 내외의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시총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 3천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정으로 또 접근하는 게 맞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너무 또 섣부르게 비중을 초반에 크게 담는 그런 투자만 아니라면 평단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강하게 시초에 또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16,000원, 17,000원 사이에서 혹은 15,000원과 17,000원 사이에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신다면 향후에 얼마든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만 일부 확인이 되면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들의 이제 중요성이 혹은 매력도가 향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또 상황에 맞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